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2023년 시 대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횡성군이 건설 분야 조기 발주 합동 측량 설계팀을 운영합니다. 포항시가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합니다. 광주 한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던 80대 여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공사는 광주 동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였는데요. 유가족 측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명동의 한 도로공사 현장. 아스팔트 공사에 한창인 인부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80대 여성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건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쯤.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귀에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발에 힘이 없으셔서 그럴 뿐이지 다른 거는. 덤프트럭 운전자는 60m가 넘는 길이의 골목길을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그 수도관 터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터져서 물이 솟구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후진하게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다니. 유족들과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안내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기는 이렇게 막혀서 사람 못 다니게 사람 못 다니게 이렇게 줄 있잖아요. 그걸 쳐놨는데 그날 아침에는 제가 출근할 때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예 막거나 이러진 않았었고 그 전날에도 턱이 아예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땐 차량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정도의 높이였거든요. 차량들도 빠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특히 덤프트럭이 A씨를 2번이나 칠 때까지 이를 통제한 인력도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에 다시 갔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있길래 어이 자네들은 어째 25톤 차가 움직이는데 신호수도 이렇게 배치를 안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든가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발주한 동구청 측은 시공사로부터 당시 신호수 3명을 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이 60m를 홀로 후진하고 2차례나 보행자를 치는 것도 막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시공사의 주장이 사실일지조차 의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로나 부족과 부실 용역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각을 세웠던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선결 조건인 시의회 동의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광주시의회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모두 3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인 합동공청회, 그러니까 대시민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8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 1만 6천여 명입니다. BC값,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값도 1.10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의 증가분을 화폐적인 가치로 돈으로 환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표는 일단 청신호지만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실 용역이 제기된 1차 여론조사와 2차 결과가 찬성률에서는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났고
인지도에서는 4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22%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20대 미만의 그 학생들, 이 표본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메가 이벤트에서 얻어냈던 찬성률과 비슷한 수준의 찬성률이 나타나지 않았나. 광주시는 일단 시의회의 요구대로 구색은 맞춘 만큼 사업 재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 삭감 문제로 각을 세웠던 시의회와 갈등 봉합을 위한 공식 자리까지 마련하면서 사업 추진의 선결 조건인 시의회 동의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포구는 올해도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작년 기준 약 8만 원이 증가합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오릅니다. 이외에 아이돌봄 지원, 야간 연장 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는 전국 곳곳에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매도시 중 하나인 전북 고창군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13일 전북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활한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에 기부한 기부자 답례품으로 마포사랑 상품권 등 지역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3년 시 대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대전시가 축제관광 자원화와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2023년 시대표 축제 8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시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대전 영시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소재레드 블루스 페스티벌, 대전 효모나 뿌리축제,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유성온천 문화축제, 유성 국화 페스티벌, 대덕축제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 예산을 15억 원으로 대폭 높여 축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그동안 최우수, 우수, 육성 축제로 등급을 나눠 차등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시 대표 축제 선정을 시작으로 인류 관광도시 대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축제 집중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변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대구시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금호강변 유휴공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이번에 조성할 파크골프장은 2024년까지 사업비 8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규모로 동구 9홀, 서구 9홀, 북구 2곳 63홀, 달서구 9홀, 달성군 18홀을 확충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는 기존 25곳, 513홀에서 29곳, 621홀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파크골프장을 노인 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예산 절감,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 분야 조기 발주 합동 측량 설계팀을 운영합니다.
군은 건설공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 사항의 조기 해결을 위해 2023년 조기발주 합동측량 설계팀을 운영합니다. 2023년도 건설 분야의 조기발주 대상 사업은 15개 사업 203억 원입니다. 부군수리 단장으로 건설 과장이 총괄해 4개 팀 22명으로 구성하며 1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53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군은 조기 발주를 위한 자체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공사 발주 및 착공해 5월 영농기 이전에 준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횡성인재 육성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개강식은 학년별 참여 증서 전달 및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습니다. 상반기 인재육성관은 1월 초 실시한 선발고사로 143명의 재관생과 학원 위탁생 90명을 선발했으며 주 3회 집중 수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진로 탐색 및 입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며 면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송버스와 택시를 운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서 수소 가격이 가장 저렴한 충전소입니다. 충주에서 생산하는 청정수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통비도 절감할 수 있어 국내 최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 지사는 충주시 모델을 도내에 적극적으로 확장해 수소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충주댐 기반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과 같은 레이크파크 핵심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과 친환경 탄소 제로를 선도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물품 공동구매와 학습 공동체 및 교사 동아리 공동모임 등 특성을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의 어린이집 10개 그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10개 그룹은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우수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활성화와 제1한국농식품연합회에 일본 내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식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 우수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활성화와 제1한국농식품연합회에 일본 내 사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1한국농식품연합회는 일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설립돼 37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류의 발상지인 신오쿠보 거리와 도미네온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해 경북 제품의 일본 내 판로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출 지원 및 판로 확대에 대한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쿄 오사카 도민의 신년회에 참석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타국에서 고향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도민의 신년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타국에서 고향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북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민회의 화합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고향 경북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1도민회는 고향을 위해서라면 두 팔 걷고 나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상북도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령화와 세대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회원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민회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공식화와 더불어 경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K-디아스포라 사업을 통해
경북인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포항을 준비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튼튼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포항시의 숨가쁜 행보를 전합니다. 포항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샌디에이고를 찾았습니다. 먼저 시는 UC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성장 요인을 알아보고 지역 창업가 육성을 위한 대학, 기업의 역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솔크 연구소에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바이오 연구 결과를 연속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 등 전반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바이오 단체로 손꼽히는 바이오콘 캘리포니아에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바이오콘 캘리포니아 바이오 네트워크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시는 한인 제약인들을 만나 포항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한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2년차를 맞는 전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관광 마케팅에 나섭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들의 성공 개최와 함께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남 방문의 1년 차인 지난해 6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300만 명을 거의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에 집중됐던 관광객이 신안 퍼플섬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으로 다변화된 것이 상승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올해 시즌2를 맞은 전남은 관광객 1억 명 유치 달성을 위해 관광 상품과 마케팅을 한층 보강합니다. 우선 수도권을 겨냥해 시즌2 선포식을 겸한 페스티벌을 열어 전남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묵 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붐 조성에 나서는 한편 연계 관광 상품도 마련합니다. 관광의 대세인 MZ세대를 겨냥한 홍보도 대폭 강화합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유명인을 활용한 SNS 홍보를 통해 국내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세기와 정기선 증편 등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꾀합니다. 하지만 빼어난 관광 자원에 비해 떨어지는 숙박 등 인프라와 섬과 숲, 음식 등을 활용한 특화된 체험 상품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계 협력 관광 상품이 꼭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관광 상품 안에서 우리 지역에 고유한 특화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반드시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남 방문회의 시즌2에 돌입한 전남이 명품 관광지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광주 군공항 이전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광주 대구 통합특별법이 아닌 각각 개별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장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을 수월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면 광주와 대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기부대 양여회 국고 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전돼 나간 땅을 상업 용지로 완전히 팔아도 맞출까 말까 해서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존의 개별 특별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하나의 법안에 담은 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지역이 결정된 대구의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 원내대표가 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송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영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은 당연히 통합해서 심사는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구공항 특별법과 광주공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갑석 국회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요. 대구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광주 정치권이 2월 임시회에서 광주와 대구의 특별법을 각각 따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염두에 둔 통합특별법과의 조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여수시가 음식 문화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화동 낭만포차거리를 해물삼합 음식특화거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해 새로 형성된 해물삼합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물삼합 음식특화거리는 기존 중앙동 해물삼합거리에서 종화동 일대까지 확대됐으며 낭만포차와 어우러져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여수공장이 무료 의치 지원 사업을 위해 3,2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무료 의치 지원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진료비와 의치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후원금은 금호 석유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1대1로 매칭해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와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연령별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